안녕하세요, 예든입니다. 고정지출 중에서 공과금으로 나가는 돈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과금 줄이는 영상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등에서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지 가지고 왔어요. 한 번만 신청하면 번거로울 일 없을 아이들로 가지고 왔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신청해봐요. 아시죠?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집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덜 쓰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덜 타면 서울시에서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마일리지는 아파트 하이, 온누리 상품권, 서울사용 상품권, 가스비 등으로 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 최고! 먼저 에코마일리지 건물부터 볼까요? 집에서 얼마나 공공요금을 덜 썼는지 6개월마다 평가를 하고 잘 했으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인데요. 참여 절차는 먼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정보는 더보기에 둘게요.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 정보로 들어가서 에너지 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기는 필수로 등록하셔야 되고요. 수도랑 가스 중에서는 택 1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파트 주소를 적으니 알아서 연동되더라고요. 그 다음엔 자동으로 진행이 돼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마일리지를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계정으로 줍니다. 조건이 뭐냐고요? 전기, 수도, 가스를 온실가스 감출량으로 환산해서 직전 2개년 대비 10% 이상 10% 미만 감소하면 1만 마일리지, 10% 이상 15% 미만 절감하면 3만 마일리지, 15% 이상 절감하면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해줍니다. 마일리지랑 캐시 환전 비율이 1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15% 이상으로 절감하면 사실상 5만 원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예전에 쓴 에코 마일리지 양하고 비교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올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적게 하면은 내년에는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마일리지라는 개념도 따로 있거든요. 2회 연속. 그러니까 평가 주기가 6개월이니 1년 동안 절감 후 0% 초과 5% 미만만 아껴도 1만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 아꼈어도 6개월보다 정말 개미똥만큼만 더 아끼면 1만 마일리지를 또 주는 거예요. 진짜 사실상 정부에서 거의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여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기준인데요. 사업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단체 전용도 있으니 세부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에코마일리지 건물이었고 자동차도 덜 타면 마일리지를 줍니다. 에코마일리지 자동차 쪽을 볼까요? 먼저 모든 차량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서울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집은 가능하겠네요. 아까 건물보다는 차량이 조금 더 등록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에코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을 사진을 찍고 단 여기서 사진은 183일을 넘어간, 그러니까 6개월을 넘어간 너무 오래된 사진은 안 돼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차량 등록에 차량을 등록합니다. 차량 등록을 완료했다면 주행거리도 등록합니다. 등록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주행거리 최초 등록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에코마일리지는 크게 1년 단위로 심사하는 정기 마일리지가 있고 계절관리제 특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기 마일리지 자동차 평가 주기는 1년마다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심사를 해서 자동차를 덜 타면 돈을 주는 거예요. 다만 1년 미만이어도 명의 이전, 말소 등으로 중도에 참여를 종료해도 9개월 이상이기만 하면은 심사를 진행해줍니다. 얼마나 덜 타야 하는지는 표로 참고해주세요. 보면 내가 작년보다 얼마나 덜 탔는지를 퍼센테이지나 킬로미터로 측정하여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계속 덜 탈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 마일리지를 여기서도 줍니다. 절대적으로 자동차가 덜 타면 주는 마일리지인 거예요.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가 1183km라고 하는데 그보다만 덜 타면 작년에 얼마나 탔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1만 마일리지를 줍니다. 계절관리제 특별 포인트는 12월부터 3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자동차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697km 이하기만 하면은 1만 마일리지를 줍니다. 당연히 계절관리제 신청하시려면 주행거리 사전 등록일에 따라서 사진도 찍어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에코마일리지를 건물로 받았던 자동차로 받았던 상관없이 에코마일리지는 최대 5년까지 보관이 됩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일단 신청하시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에너지를 덜 썼다면 정부에서 알아서 마일리지를 지급을 해줍니다. 저는 이사를 한번 갔어가지고 전 집에서 5만원 받고 그 다음 집에도 5만원 받았었어요. 신청하고 마일리지가 안 들어오면 그냥 까먹고 살면 되고 마일리지가 들어오면 치킨 먹으면 됩니다. 한전에서 에너지 캐시백도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사실 에코마일리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 썼던 나의 사용 내역과 현재의 내 사용 내역을 비교를 하고 좀 더 절감하면은 캐시백이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이벤트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를 제공하는 아파트만 가능하고 아닌 곳은 관리사무소에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이 한전에서 전기를 제공하나요? 네.
당장 아껴보겠어요. 뭐부터 하면 되죠? 하면 짠! 바로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쪽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 변경 에너지 캐시백 쪽으로 들어가세요. 신청 방법은 한전에서 굉장히 자세히 올려둔 동영상들이 있는데 모바일 버전, PC 버전 둘 다 더보기란에 둘게요. 저는 가입하는데 한 1, 2분 정도만 다 가입했던 것 같아요. 예약 조회를 하면 우리 집 기준으로 얼마나 아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열심히 아껴봐요. 날 아끼면 해당 금액만큼 다음 달 전기 요금에서 차감해줍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앞서 다뤘던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나 뒷단에서 다룰 가스앱하고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사실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신청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이득밖에 없으니까 일단 신청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 절감 팁 이런 것도 좀 많이 주긴 해요. 콘센트 뺀다던가 냉장고에 음식 덜 둔다던가 그런 것들? 그거 하기 싫어서 제가 지금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있는 건지. 집이 사람이 좀 많은가요? 아니면은 어린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전에서 전기료 할인 신청하세요. 한전에서는 5인 이상 가구나 3인 이상 자녀가 있는 집이나 만 3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집은 전기료를 할인해줍니다. 요거 아마 아기 낳으신 분들은 출생신고하러 동사무소 가면은 거기서 알아서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 전기료의 30%나 16,000원 중에 좀 더 낮은 걸로 할인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53,000원쯤 이상으로 전기료가 나오면 무조건 16,00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고 그보다 이하면은 전체 전기료의 30%를 할인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6,000원씩 할인받는다고 하면 1년에 192,000원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안 해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한전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화로 하실 분들은 지역번호에다가 123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전국 한전지사 아무 곳이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집에 TV 따로 안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TV가 있던 없던 집에서는 항상 TV 수신료 2,500원이 나갑니다. 이 TV 수신료, 집에 TV가 없으면은 월에 2,500원씩 아낄 수 있으니까 TV 안 보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디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룸에서 주택 TV 수신료를 해지를 하시려면 한전온 앱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번호에다가 123으로 한전 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려면 KBS 홈페이지 수신료 관련 1:1 민원 정책 쪽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지 링크는 더보기란에 둘게요. 물론 아파트 살아도 굳이 관리사무소 아니라 전화나 웹사이트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세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다들 조금씩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세 누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정부에서 공과금 관련해서 돈을 책정할 때 초반에 물을 조금 쓸 땐 적은 돈으로 쓸 수 있는데 물을 쓰면 쓸수록 물값이 더 비싸진다는 소리예요. 물을 너무 펑펑 쓰는 사람들한테 페널티식으로 부과되는 제도인데 이걸 바로 누진세라고 합니다. 일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모두가 쓴 수도세를 한꺼번에 정산하니 누진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가구 분할을 신청하면 각자 조금씩 쓴 게 되니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접수할 수 있는 링크는 더보기에 두고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가스비 할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스 앱을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 어플은 원래 모바일로 가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여기서 캐시를 줘서 그 캐시로 가스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캐시를 적립할 수 있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매월 모바일 청구서 받으면 100캐시, 매월 자가검침하면 150캐시, 매월 챗봇 퀴즈 맞추면 100캐시, 가스요금 자동이체 신청하면 200캐시, 마케팅 수신 동의 시 200캐시, 친구에게 가스앱 추천하면 500캐시, 상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1000캐시를 줍니다. 저는 특히 자가검침이 제일 좋더라고요. 직장인이라 평일 낮에 집에 있기가 어렵고 또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일정 잡는 게 또 일이거든요. 요 캐시 이벤트들은 한 달에 한 번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검침하러 그 사진 같은 걸 어플에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 찍는 날에 퀴즈도 풀고 뭐 다른 캐시 이벤트들도 있나 조금 뒤적거리다가 끄는 편입니다. 매일매일 들어갈 정도로 이벤트들이 좋은 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 장기 충당 수선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아파트가 좀 오래되면은 도배도 해야 되고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돈을 거두면은 너무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갑자기 부담이 되니까 미리미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소량의 돈을 빼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기 수선을 하기 위한 충당금인 거죠. 그런데 이 돈 세입자가 내야 될까요? 집주인이 내야 될까요?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셨다면 아파트에서 나가실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으셔야 돼요. 이삿날에 아파트 관리소 사무실에 가서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삿날이 아니라 그 이후여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있어야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는 곳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선 유지비랑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한테 사실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사 가신다고 해도 따로 못 받는 돈이에요. 아파트 관리비도 아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아예 동영상을 따로 뺐습니다. 상단에 동영상 링크 나중에 참고해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공기업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조건만 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공기업은 거의 국민복지라서 신청 안 하면 손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매달 나가는 공과금 이런 거 돈이 아까우니까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